요즘 태양광 MT50 사진 찍는 게 유행인가 본데, 제 차는 24V 시스템이고 600W가 물려져 있어요. 태양광이 이제 패널 한 장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두 장 올려놓은 경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광을 보면 요 가운데만 주로 많이 보시는데요, 요것도 봐야 돼요. 요게 보시면 어때요? 25.3V 0.4A 이러죠. 지금 해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7시 40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햇빛이 모자르니까 지금 막 빛을 받기 시작했다 보면 되는데, 25.3V 0.4A죠. 예. 전기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좋거든요. 태양광이 받은 거를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빛이 조금만 좋으면 요게 25V가 아니라 거의 60V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태양광 충전이 되려면 흐린 날에도 충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침 일찍부터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거 되게 좋아하죠. 요거 여기 이거 뭐 몇십 암페어 나왔다, 기술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물론 뭐 기술력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태양광은 순간 암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충전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뜨기 시작한 이때도 태양광이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의 지붕에 있는 태양광을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일찍부터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햇빛만 있으면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얘가 차이 나요. 얘가, 이거는 어차피 MTTP가 똑같이 하고요, 얘가 직렬로 연결되면 하이 볼티지로 됩니다. 하이 볼티지의 로우 암페어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병렬로 연결되면 로우 볼티지의 하이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을 받아야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직렬로 연결하면 웬만하면 충전이 됩니다. 웬만한 상태면.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밑에 숫자를 높일 것이냐 위에 숫자를 높일 것이냐. 근데 이제 요런 걸로 우리는 많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원숭이 앞에서 이제 먹이 아침에 주고 저녁에 많이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삼모사. 그거랑 똑같아요. 보시면 지금 저쪽 산은 햇빛이 들고 이쪽 산 햇빛이 안 들었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여긴 그늘이 져 있어요. 그늘이 져 있어도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빛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데서는 잘 안 되겠죠. 늦게 시작하겠죠. 늦게 시작해서 많은 암페어가 생길 거고,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일찍 시작해서 적은 암페어가 생길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원숭이한테 주는 땅콩은 결국엔 7개예요. 저수지가 엄청 크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참. 어제 제가 저쪽 임도로 올라가서 자다가 시겁하고 내려왔습니다. 진짜 명당짜리거든요. 명당짜리라서 차 세워놓고 재밌게 막 딸내미랑 놀라고 막 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요. 거기가. 그래갖고 이거 그냥 핸드폰 없이 딸내미하고 그냥 텐트라도 쳐갖고 놀아볼까? 이러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명당인 것 같아. 너무 명당인 것 같아갖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무덤이 엄청 큰 게 있네. 그래갖고 시끄럽해갖고 괜히 무서운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가다가 모르고 공동묘지에 들어갔었거든요. 와, 운전이 안 되더만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쪼르르 내려와서 대피했어요.
대피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도상에서 내비 찍고 그냥 왔습니다. 이쪽은 저도 한 번도 안 와본 데고 1시간 좀 난짓하게 달려왔거든요. 영천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 도착을 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네, 이런 길은 뭐 많이 다녀서 익숙한데 오프로드 할 때는 많이 다녔는데 캠핑카를 갖고 오면 조금 부담되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 길은 뭐 껌이죠. 네. 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구경하시죠. 이게 낮에 보는 거하고 밤에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하고 또 가본 길 또 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는 뭔가 미지의 세계에서 탐험을 하고 모르는 거를 알아갔을 때의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데 또 밤에 보면 또 더 신기하고 더 신비롭죠.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고 가봅시다. 아빠만 가는데. 에? 여긴 것 같은데? 여긴 것 같다. 자, 이런 데입니다. 인도 코너를 이렇게 보면 코너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인도 코너를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그죠? 저 맨 처음에 오프로드 할 때 산속에서 혼자 잘 때가 생각나네요. 은근히 무섭거든요. 하여튼 왔습니다. 노래 하나 틀어놓고 외로우니까 딸? 지나가다가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왔는데 보세요. 우와, 여기에 뭔가 텐트 치고 노는 데인가 봐요. 요게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살짝 와봤는데 이게 청룡 폭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공 폭포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 빨아 올려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물놀이 하는 데인가? 아, 물놀이 하는 데인가 보다. 물이 깨끗하네. 어디 봐. 여름에 물놀이 하기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너 물에 빠지겠다. 응? 응. 야, 거기 아빠 누워있는 자리야, 자식아. 비켜. 어? 어이야, 넘어간다, 뛰다가. 알아? 불안불안한데. 핸드폰을 뺏겨갖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불법행위, 하천부지 무단 점용, 형상, 천막, 농작물 경작, 쓰레기 투기, 불법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저기까지 닫혀져 있네. 제가 이 먹방을 싫어해서 잘 안 찍는데, 이 바깥에서 좀 뭔가 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미 캠핑의 DNA는 없어진 지 오래야. 그래서 전기 뭐 불 피우는 거 이제 힘들어요. 전기에 떡 구워서 먹고, 뭐 소고기도 삼겹살도 다 여기서 구워 먹고, 옆에서 유튜브 보고, 저는 테레비 보고. 이 캠핑의 의도하고는 많이 다른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참 벌써 배불러요. 소주도 한 번 다 먹었어. 우리 딸은 누가 보나 내가 이렇게 술이 취했는데. 이거 참 모르겠네요. 이게 캠핑인지. 자, 술 한잔 하고. 해가 어디로 졌지? 해가 지는 걸 못 봤는데, 바람이 너무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바람이. 다행히 딸내미가 잤어요. 와, 이놈의 딸내미 오늘 하루 종일 날 괴롭히더니 이제 잤습니다. 와, 뭘 먹이니까 이제야 자네요. 네. 일단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본격 다이어트 여행방송 역마살입니다. 캠핑 다 갔다 오고, 어제는 청룡포포라는 데를 갔다 왔고요. 그제는 무덤가에서 잤어요. 금요일날 출발했다가 요즘 뭐 차박이니 또 텐트니 또 캠핑이니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죠. 뭐 수영장 이런 거 뭐 꿈도 못 꾸고, 또 뭐 콘서트, 뭐 공연, 그 뭐 키즈 카페, 뭐 동물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텐트 하나 들고 조용한 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지란 노지는 다 텐트가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깊은 데 가겠다. 가서 혼자 있는 건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간만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묘지 옆에서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묘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자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려오고 길바닥에서 잔 다음에 사실 볼 일이 몇 군데 있었어요. 두어 군데를 둘러보고 나머지는 이제 딸내미하고 캠핑을 했는데, 방콕이라고 하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걸 방콕이라고 하는데 캠핑카에 콕 처박혀 있습니다. 캠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갔다 와서 워낙 들어오니까 청소 중입니다. 네. 전기 얘기하려고 했죠. 전기 얘기 마저 할게요. 태양광이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60V 정도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제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의 볼티지에 따라서
전기가 들어오는 양이 다르네요. 그죠? 예. 오른쪽에 보면 28V로 15.5A를 밀어주고 있다. 아씨,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럴 땐 핸드폰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핸드폰으로 설명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를 또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와트는 VI다. 다들 알고 계시죠? 와트는 VI다. 이거 다 알잖아요. V는 IR이다. 뭐 몰라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220V만 쓰니까 잘 몰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DC 전기를 쓰면 대부분 12V일 거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4V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얼마 안 높으니까, 이게 전압이 높으면 고압 전류 이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12V니까 전기가 많이 안 흐를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전선이 여러 꼬마 전구, 이렇게 우리 어릴 때 하잖아요. 꼬마 전구 이런 거. 예. 전선이 이렇게 얇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캠핑카를 뜯어보시면 전선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엄지손가락만한 두께 전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흔히 보이는 이 전기 소켓이 12V 그 시가잭 전기 소켓이 대부분 10A에서 타요. 10A에서 탄다면 여기까지는 전선이 한 1.5 스퀘어라고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얇은 선이 들어가는데, 이런 얇은 선이 10A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에어컨을 돌릴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에어컨이 거의 2kg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800 내지 2kg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00W를 하려면 12V로 200A가 흘러야 돼요. 200A.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이 전선, 그냥 백열등에 달려있는 전선 정도로는 10A 정도밖에 못 버틴다 이거죠. 그 정도 두께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전선을 써야지 200A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모자랄 거야 아마. 엄지손가락 이런 것도. 하여튼 두꺼워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니까 전기가 암페어가 10A, 20A 수준이 아니라 100A, 200A 수준이기 때문에 굵어야 된다. 엄청 굵어요. 이거 알아야 되고요. 굵지 않으면 다 타버린다. 타버리면 번쩍하는 게 아니라요, 불이 확 나요. 불이 확 납니다. 경험해봐서 합니다. 경험해봐서. 자, 이건 이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전기, 배터리, 장사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 우리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인데, 한 셀에 100A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A. 그리고 우리 배터리는 좀 더 좋은 거예요. 120A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전을 해요. 인산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00A짜리면 예를 들면 12V니까 12V 100A니까 1200W짜리. 요 1200 같으면 드라이기도 이 정도 쓸걸? 드라이기가 한 1800 나오지 않나? 얘를 1시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400A, 800A가 이 배터리가 이제 장착을 해서 에어컨을 4시간, 에어컨을 8시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에어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 2배, 10시간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첫째, 배터리의 용량이 100인지 200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 100A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00A인지 200A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뭔 수로 확인을 할 거예요? 뭔 수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죠? 실사용을 해보니까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네. 100A인지 80A인지 90A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알 수 있습니다. 적상계가 있습니다. 적상계가 있으니 이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적상계가 중국산이에요. 일단은 중국산은 이 숫자로 뭐 측정하거나 온도계도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센서를 하나 달아요. 여기가 이제 전기가 지나가면 그거 일일이 카운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적상계가 물어요. 자, 이 배터리는 몇 암페어 짜리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100암페어 짜리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 놓으면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한 50암페어 10암페어 썼으면 10암페어를 썼다. 그러면 이제 90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100암페어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배터리가 100암페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그게 100암페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지. 100암페어짜리를 충전을 해야지 100암페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100암페어를 충전을 못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과충전, 이 과방전이 되면 위험하다고 해요. 배터리 폭발하고 뚱뚱해지고 하는 게 이 과충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배터리라는 게 충전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충전이 되냐면, 요런 식으로 해야지 100암페어인지 아는 거죠. 충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80%?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배터리마다 다를 거고, 한 80% 정도 됐을 때부터 충전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나머지 20%를 충전을 하는데, 어떤 충전기는 그냥 90%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어떤 충전기는 95%에서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충전을 못 한다는 얘기죠. 아니, 충전기인데 왜 못해? 그렇더라고요. 낸들 하나. 배터리의 특성이 있는데, 보시면 충전되고 방전되는 이 곡선이 직선에 가까우면 이 배터리의 상태를 알기가 쉬워요. 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여기가 14V고 충전량이 이게 100%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최저점은 예를 들면 12V라고 합시다. 12V, 여기가 14V라고 했을 때, 12V면 50%구나 지금 배터리가. 12.5V면 70%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직선이면 정확하죠. 예. 그런데 특히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가? 그러니까 50%나 80%나 비슷하다는 얘기야, 전압이. 그리고 갑자기 충전이 다 됐을 때 쭉 올라요,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만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볼티지를 재면서 양을 딱 충전 전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거 채우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죠. 예. 그죠? 안전하게 이왕이면. 그러니까 100암페어짜리라 해도, 설사 100암페어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90암페어, 심하게는 80암페어 밖에 충전을 못한다 이겁니다. 충전기의 좀 성능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100암페어짜리 배터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100이라는 숫자를 믿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100번 양보해서 100암페어라 하더라도
10A 충전시키는 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다 충전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0A쯤 충전 안 하면 어때? 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10A, 예를 들면 이게 다 10%로 나가기 때문에 내 카라반이, 내 캠핑카가 400A 짜리다 그러면 40A를 충전 못하는 거고요. 내게 800A 인산철을 들여놨어요. 8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서 10%라면 80A예요. 그죠? 80A면 거의 배터리 하나를 충전 못 시키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 효율이라고 해요. 효율.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제가 이해하기엔 그렇습니다. 효율. 예를 들면 220V를 교류 AC 220V를 12V로 컨버팅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게 제품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한 5% 정도 날아간다고 해요. 뭐 심한 경우는 10%도 날아갈 수가 있겠죠. 이 반대 12V를 220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5 내지 10%가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100A 배터리지만 실제로 효율 때문에 90A 밖에 못 쓰는 상황이고, 사실은 100A 배터리지만 90A 밖에 충전을 못하는 상태고, 거기서 또 10%니까 81A 밖에 실제로는 못 쓰는 상황인 거예요. 충전을 못할 뿐더러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A 썼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2배 되겠구나 3배 되겠구나가 아니라 10%만큼은 퍼센티지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800A를 올렸다. 그러니까 10A 손해보는구나. 그러면 790A 쓸 수 있지가 아니라 800A를 올리면 10% 손해보면 790이 아니라 720A 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더 황당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주행 충전기. 자, 주행 충전기. 우리 주행 충전기는 뭐 다이오드예요. 뭐 우리 주행 충전기는 차저예요. 뭐 또 뭐라더라? 우리 주행 충전기는 알터에서 따왔어요. 알터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밀어줍니다. 배터리까지 우리는 남들은 180짜리 암페어짜리 알터를 쓰는데 우리는 뭐 400암페어짜리 알터를 써서 배터리에 300암페어를 밀어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제 상식은 배터리에 고전류를 밀어 넣는다고 배터리가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위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완속 충전이라고 있고요, 고속 충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완속이라는 건 천천히 완충을 시킬 목적으로 천천히 충전하는 것도 있고 배터리를 뭐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속 충전은 말 그대로 밀어 넣는 거죠. 막 쑤셔 넣는 거죠. 100A든 200A든 쑤셔 넣는다면 이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배터리에 손상이 가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자동차 전기차 충전하시는 거 분들 보니까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100% 충전을 못하고 뭐 80% 충전하는데 몇 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인 거죠. 막 밀어 넣어주는데 완충된 상태를 체크하기가 힘드니 아예 아싸리 그냥 뭐 80% 충전만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배터리의 상태를 보면서 고속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의 10% 정도를 밀어 넣어주면서 충전을 해라. 무슨 얘기냐면 100A 배터리가 있다면 여기다가 10A만 밀어 넣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토탈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0A짜리를 100A로 밀어 넣어줄게? 1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걸 할래요? 당연히 우리가 급한 사람은 이거 해야죠. 이렇게 충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배터리는
자기 수용 능력의 100%를 받아들여서 1시간 만에 충전을 한다면 이 배터리가 과연 수명이라든지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A 밀어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30분 걸려요. 그죠? 야, 그럼 뭐 10분 만에도 할 수 있겠다. 600A를 밀어 넣어주면 10분 만에 충전이 되잖아요. 그죠? 뭐 왜 못해?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무조건 세다고 좋은 건 아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대량 고속 충전이 과연 좋은 일은 아니다. 배터리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전을 물린 거, 예를 들면 뭐 올텍이다. 우리 올텍 뭐 A라는 제품은 12V 배터리를 40A로 시간당 40A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제품이 있다 치면, 보시면 시간당 40A, 그죠? 100A 짜리를 2시간, 2-3시간에 이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게 꽤 셉니다. 와트로 따지면 480W예요. 우리가 한전에 물려갖고, 그러면 실제로 얘는 한 500W 정도 되는 거예요. 500W면 미니 온풍기 정도 수준의 이 전기를 먹는 거예요. 만약에 80A를 밀어준다 이러면 거의 에어컨 수준을 넘어가죠. 에어컨 수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뭐 40A짜리, 20A짜리도 있죠. 자, 어느 거 할 거예요? 80A짜리 할 거예요? 40A짜리, 20A짜리 쓸 거예요? 당연히 80A짜리 써야지. 언제 충전하고 앉았어, 그죠? 예를 들면 80A다, 40A다, 이걸 종류별로 왜 나눠줬냐면, 예를 들면 400A 시스템에는 40A짜리 충전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요 회사에서는 배터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80짜리 쓸 겁니다. 배터리를 위해서라면 그래도 40A짜리 써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최대치에 맞춰놨어요. 그렇지만 안전도 있고, 자,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동시에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충전하면, 내가 충전을 하고 싶어서 태양광하고 한전하고 동시에 물렸어. 자, 한전이 40A로 물려 있어. 그럼 태양광이 뭐 한 15A 충전을 한다 쳐봐요. 600W짜리 제 거로 대충 환산해 보면 30A까지도 충전이 되거든요.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70A가 충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40A로 정도 충전해야 되는데 태양광까지 물렸어. 70A네. 안전할까? 시동을 걸었어요. 주행 충전기가 30A짜리 밀어줄 수가 있는 거네. 어때요? 순식간에 100A를 충전하고 있네요.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면. 자, 안전을 위해서 40A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태양광 밀어주지, 주행 충전기 밀어주지, 한전 밀어주지 해서 100A가 밀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행 충전기는 200A 밀어주니까 시간당 한 2시간 어디 가시면 400A짜리 배터리는 금방 채워줘요, 이렇게 광고하죠. 네.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건 저도 잘 모르는데 다 뜯어봐야 알겠는데, 자, 태양광이 태양광 판넬 한 장, 이렇게 2장 이렇게 만들었어요. 300W짜리예요. 300W. 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붙여서 배터리에 뭐 연결할 수 있겠죠. 배터리 연결하면 안 됩니다, 참,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병렬이에요, 병렬. 이 배터리는, 이 태양광은 태양빛을 받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잘 몰라요, 진짜. 0에서 36V까지 36V 몇 암페어, 예를 들면 1A, 아니 10A 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를, 얘도 똑같은 거를 36V 10A다. 그러면 오전 9시에 딱 태양이 떴어. 그랬더니 지금 병렬 연결을 했잖아요. 병렬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아침 일어났더니 5V 0.1A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병렬이니까 얘도 만들고 있겠죠. 5V 0.1A. 그죠? 그럼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5V 0.2A가 되는 겁니다. 요 전기를 태양광이 만들고 있습니다. 얘를 MPPT나 뭐 무슨 장치를, 저도 모르죠. 뭐 그런 장치를 통과를 시키면 12V 어때, 대충 0.05 요 정도, 0.05A 이 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보다 미미한, 얘보다 미미한 전기, 미미한 태양광에서는 뭐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설이죠. 거의 충전이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직렬로 연결했다. 태양광 얘고 얘예요.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직렬 연결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이 5V 0.1A를 만들었다. 이쪽도 5V 0.1A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10V 0.1A가 됩니다. 아까하고는 뭐가 차이 나냐? 아까는 그냥 5V 0.2A지만 10V 0.1A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다르죠? 자, 직렬하고 병렬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넘어가야 되는, 어느 정도는 넘어가야지 간다는 얘기. 예를 들면 배터리가 12V짜리, 예를 들면 저도 정확하게 다 숫자를 다 알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12V 배터리가 있으면 이거를 충전시키려면 적어도 12.1V는 돼야 된다는 거죠. 충전 전류는 몇이고 완충 전류는 14점 몇 볼트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12V 배터리를, 예를 들면 12V 상태인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적어도 12.1V가 돼야지 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압이 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더 높은 전류가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충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받아서, 태양광 판넬이 여러 개 장이 있는데 집에 지금 막 해가 떴어. 막 해가 떠서 5V 0.001 2V 0.1 이렇게 한다 쳐요. 되게 미미한 전압과 전기가 나온다고 쳐요. 여기야 0.0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땐,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됐을 때는 20V 0.1A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도 판넬에 합쳐져 갖고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0.1A라도 충전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5V 0.1 했을 때는 얘가 토탈 5V 0.4A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12V라는 격차를 넘어서 충전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뭔 장치를 단다 하더라도 적어도 12V 이상으로 나와줘야지 뭔가 이 스레스홀드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충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쉽게, 아주 미미한 전기라도 쉽게 넘어갈 거고, 여기는 전류값은 높다 하더라도 넘어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상황인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해서 일찍 충전 시간이 아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충전이 되고, 시간은 길고 맥스 암페어는 낮은 판넬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실제로는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충전을 못하는, 시간은 짧고 맥스는 높은
그런 충전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조삼모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태양광 시스템이 2시에 야 뭐 70A, 80A, 90A, 우와 100A 뭐 야 밀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말은 아니다는 얘기. 토탈 충전 시간, 토탈 충전 양,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판넬 하나 얹어 놓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는 판넬을 뭐 2장, 3장, 4장을 얹어 놓고 야 우리 전기 엄청 빵빵해, 엄청 세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이건 체급이 다른데 자 똑같은 2장 놓고 우리의 기술로는 더 많이 충전이 되고 우리의 기술은 더 많이 충전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야 우리는 2시에 10A 충전돼, 우리는 2시에 20A 충전돼, 이렇게 싸우는 게 웃기다는 얘기예요. 토탈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 같은 날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각도에서 태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할 때까지 토탈을 재야지 양쪽이 성능이 진짜 좋구나 나쁘다는 거는 그렇게 밝혀지는 거지. 단순히 우리는 엄청 많이 밀어주니까 겁나 좋아요 이런 식의 얘기는 되게 웃긴다는 얘기죠. 없는 전기를 아니면 없는 효율을 높였다라고 하는 건 사기인 거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거 제가 전기를 전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무한 에너지, 우리 모다는 한번 전기를 주면 무한으로 돕니다 라고 얘기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믿으시는 분 있어요? 믿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거를 발견했다면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을 그렇게 효율을 2배 3배 뻥튀기 할 수 있는 태양광의 기술을 가졌다면 왜 캠핑카 만들고 앉았습니까? 나 같으면 발전소 세우겠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모든 캠핑카 회사의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첫째 거짓말이라는 게 배터리 용량 100A다. 이거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못 믿어요. 어차피 중국산이고 국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자 100번 양보해서 100% 충전할 수 있느냐? 못해요. 세 번째, 충전 방법이 3가지예요. 한전, 태양광, 주행 충전, 요 3가지인데 자 요 3가지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서 몇 퍼센트 충전하면 몇 볼트만 밀어주고 나머지 전기는 날리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3개가 각각 따로 놀잖아요. 각각 만든 회사가 다르고 각각 하는 애들이 다르고 그걸 3개를 물려놨는데 이 배터리가 과연 올바른 성능을 낼 것이냐, 과연 제 수명을 다할 것이냐, 안전과 과연 충전이 잘 될 것이냐, 이거 몰라요. 파는 사람도 모르는데 큰 소리 친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해봤냐? 적어도 3개 물려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그래프가 있고 어떻게 충전이 됐는지 일일이 체크해갖고 과연 안전한지까지도 해보고 팔아야지. 아무도 안 해보고, 이거 다 소비자 몫이거든요. 소비자들이 다 일일이 검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여놓고 컷해놓고 야 전선 탔대, 야 그거 저것 때문인가 보다 이러고 전선 바꿔볼까 이러고 야 제 MPPT 타버렸대 이러고 그거 때문인가? 야, 얘를 여기다 물리면 안 되나? 아직도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어디가 잘났다? 아니, 안 믿어요. 왜?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잖아. 테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 팔아먹는 거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다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감사하고 당장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놀러 다녀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